지금 북한 주민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핵도 아니고 미사일도 아닙니다. 바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식량입니다. 북한은 해마다 반복되는 홍수와 가뭄으로 농작물 수확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집중호우로 농경지가 쓸려 내려가고 가을에는 태풍 피해가 이어집니다. 겨울을 지나 봄철이 되면 가뭄이 겹치면서 논밭이 갈라집니다. 이렇게 자연재해가 반복되다 보니 안정적인 수확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북한은 지형적으로 산지가 많습니다. 전체 국토의 상당 부분이 산악지대입니다. 실제 경작 가능한 농지는 제한적입니다. 거기에 비료와 농기계, 연료까지 부족합니다. 트랙터보다 소에 의존하는 농장이 많다는 탈북민들의 증언도 여러 차례 공개된 바 있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은 과거 보고서에서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 부족 문제를 지적해왔습니다. 매년 수백만 명이 영양 부족 상태에 놓여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임산부, 노약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상황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한 탈북민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옥수수 가루로 죽을 쑤어 하루를 버텼다고 합니다. 또 다른 탈북민은 장마당에서 쌀 가격이 급등하면 하루 한 끼로 버티는 가정이 늘어난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자력갱생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과거에는 중국과의 교역이 큰 숨통이 되어주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었습니다. 식량과 비료, 생활 필수품 상당 부분이 중국을 통해 들어갔습니다. 특히 국경지역 무역은 북한 경제의 실질적인 생명줄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국경 봉쇄 조치와 외교적 긴장, 국제 제재 등이 겹치면서 교역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일부 무역은 재개되었지만 과거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해외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의소리와 자유아시아 방송 등 해외 매체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식량 가격 상승과 시장 위축 상황을 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국경 통제가 강화되면서 장마당 물가가 급등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중국의 경제 상황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중국 역시 경기 둔화와 부동산 문제 등으로 내부 경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대규모 지원을 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어떨까요? 러시아는 현재 전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전쟁 비용과 국제 제재로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일부 협력 움직임은 있지만 대규모 식량 지원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처럼 중국과 러시아 모두 북한을 대규모로 떠받칠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은 사실상 고립에 가까운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그 결과 가장 큰 부담은 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탈북민 증언에 따르면 지방의 경우 배급이 몇 달씩 끊기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주민들은 산에서 나물이나 풀뿌리를 캐서 연명한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봄철 식량이 가장 부족한 시기를 고난의 행군이라는 표현으로 다시 언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1990년대 대기근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영양 부족과 불안정한 식량 사정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린이들의 성장 발달이 지연된 사례, 농촌 지역의 식량 배급 차별 문제, 군과 핵심 계층에 우선 공급되는 구조 등 여러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농업 생산량 증가를 공식 매체를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전문가들은 비료와 에너지, 농기계 부족 문제를 지적합니다. 자연재해가 반복되면 구조적으로 수확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북한 식량난은 단순히 날씨 문제만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경제 문제, 외교적 고립, 국제 제재, 교역 축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주민들의 고통이 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한 해외 보도들을 종합해보면 최근 몇 년 사이 식량 가격 변동성이 매우 커졌다고 합니다. 쌀과 옥수수 가격이 급등했다가 다시 내려가는 불안정한 흐름이 반복된다고 전해집니다. BBC와 로이터 등 해외 언론은 북한 내 식량 사정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보도했습니다. 특히 국경 통제로 인해 무역이 급감했을 당시 주민들의 생계가 크게 악화되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탈북민 인터뷰에서는 장마당 의존도가 매우 높다고 말합니다. 국가 배급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개인 장사나 시장 거래로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경이 닫히거나 단속이 강화되면 시장 물량이 줄어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농촌 지역은 더 어렵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도시보다 시장 접근성이 낮고 현금 수입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 가축을 팔거나 생활용품을 처분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국제사회는 인도적 지원을 조건 없이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외부 지원에 대해 제한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지원 물자의 분배 투명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식량난은 단순히 배고픔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양 불균형은 면역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의료 체계가 취약한 상황에서 영양 부족은 질병 확산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어린 세대의 발달 지연은 장기적으로 국가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교육 환경 역시 식량 사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배고픔은 학습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북한 당국은 농업 현대화와 생산량 증가를 강조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구조적인 개혁 없이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기후 변화입니다. 한반도 역시 기후 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집중호우와 가뭄의 강도가 커지면서 농업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결국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은 자연재해, 경제 고립, 외교 환경, 내부 구조 문제가 겹친 복합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군사 뉴스에 더 많이 주목하지만 그 이면에는 매일 밥 한 끼를 걱정하는 주민들이 존재합니다. 정치적 입장을 떠나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문제는 가장 우선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않는 한 만성적인 식량난과 고통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북한 식량난과 주민 고통 문제는 단순한 외교 이슈가 아니라 사람의 삶에 관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 교역 회복 여부, 농업 구조 개선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인도적 차원의 접근이 확대될 수 있을지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계속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